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인 2조대 매도 폭탄, 삼성전자 공매도 급증, 셀트리온 양호한 방어.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외국인 2조 이상 매도 공세 시장은. 두 번째, 삼성전자 외국인 집중 매도 플러스 공매도 이유는. 세 번째, 외국인 매도 공세 지속될 것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그나마 양호한 모습.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나스닥 지수는 2.5%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심이 다시 정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시장 지수 모두 1% 이상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고, 전일 코스피 지수는 역사적인 고점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가 오늘 바로 반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마는 거죠. 코스닥 지수는 여기서 이제 좀 올라가는 구도를 나오다가 음봉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자,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양시장의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의 공매도 비중은 3.24%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공매도가 시작된 지난 5월 3일에 비해서는 줄어든 모습이긴 하지만 어저께에 비해서 늘어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 금액 비중으로 공매도가 1.71%가 됩니다. 첫날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일에 비해서는 늘어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거래 대금에 대비해서 일평균 공매도 비중이 6.46%였거든요. 이 양시장은 오늘도 합쳐보면은 약 4.95%가 되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부분들이 아니죠. 오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종목군들이 바로 시가총액 상위 1위, 2위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2조 2천억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2천억 이상의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고, 오늘 신규 상장된 SKIE 테크놀리지, 요것도 이제 3,600억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많은 비중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의 하락이 큰 모습이 나왔고, 매수한 종목군들 외국인들을 보시면은 코덱스 200의 선물 인버스 쪽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지수를 하락 쪽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우려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종목별로 보더라도 LG화학, 삼성 엔지니어링, KT, SK텔레콤, LG U+에서 통신주 맥락, 그리고 한전, 이와 같은 방어적인 스타일과 그리고 일부 소비재 관련주에서 호텔, 신라, 신세계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7,885억의 매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한 규모의 매도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거래량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4% 하락이거든요. 하루에 2% 이상 잘 빠지지 않는 성격의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인데, 그런데 오늘은 2.4%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공매도가 오늘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 공매도가 시작이 된 다음에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저께도 5만 9천 주 정도가 나온 것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오늘 공매도가 100만 주가 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비중도 3.5%로 크게 늘어나고 거의 10배가 늘어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공매도 거래 대금도 840억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삼성전자가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의 영향도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하락하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여타 종목군들도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삼성전자 그동안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이었죠.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도 200만 주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960만 주입니다. 공매도도 이 중에서 100만 주나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측면이고, 특히 외국계 창구별로 보더라도 JP모간, 메릴린치 이런 쪽에서 좀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티그룹, UBS,
모간 스탠리 이렇게 해서 대부분 또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삼성전자는 오늘 호재성 재료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차세대 고성능 D램 개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이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미국 정부에서 2차 반도체 회의에 삼성전자를 또 러브콜을 했잖아요. 또 참여해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경쟁 이런 부분에서 촉각을 내세우면서 이 반도체 부분을 전략적인 산업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도를 높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 반도체 부분들을 미국 영토 내에서 만들어라, 미국 공장을 지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차량용 반도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딸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를 파운드리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 대만의 TSMC가 차량용 반도체를 안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공급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용 반도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죠. 사양이 낮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의 고사양으로 가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공장을 갖다가 다시 설비를 바꾸면서 사양이 낮은 차량용 반도체로 가기에는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익이 줄어들고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측면도 우리가 악재성 재료로서 한번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로는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2차 반도체 회의에 그 다음 날이 한미 정상회담이 되잖아요.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조금 엮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주식시장은 정치적인 스토리 이런 부분들이 엮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만약에 반도체 회의를 통해서 삼성 측에서 뭔가 미국 측에다 긍정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다음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해야 되는 것이죠.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 이 반도체 부분의 설비 투자라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 이런 측면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강제적인 성향이 좀 있다는 부분들이 되잖아요.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엮이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이러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돈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삼성전자의 실적 측면에서의 불이익 이런 부분에 대한 주가의 반영이 아닐까 이렇게도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길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쪽의 반도체 설비 부분을 어쨌든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겠다.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재용 회장이 구속 상태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일단은 하루 이틀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한번 내려가게 되면은 반등은 또 금방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장 실적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다시 한번 호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러한 악재성 내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재료들보다는 지금 당장 실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나올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고, 이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은 악재는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아웃라인에서는 앞으로의 2분기 3분기의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으로 간다는 측면을 접근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악재로 좀 빠지고 나면은 다시 또 회복력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 측면에서는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결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어느 선에서 저지가 되면서 방어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모르는 것이죠. 내일 당장도 또 반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큰 흐름 측면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외국인들 매도 공세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좀 끌어내려 놓고 또 싸게 사서 끌어올리려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운용하는 ETF 펀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용 펀드가 있는데요. MSCI 코리아 ETF 펀드의 계좌 수입니다. 여기에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돈이 좀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더 이상은 안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 어느 정도 라인까지는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 미국계 자금들이 안 들어오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패시브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패시브 자금들이 지수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 타켓 종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자금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까지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우리 시장으로 언제쯤 미국계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이다. 즉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멈추게 돼야만 신흥국으로는 돈이 올라오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시점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장은 기관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그죠. 결국은 다시 또 작년과 같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어쨌든 좀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장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계속 순환하는 구도로 계속 좀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주요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오늘 SK 하이닉스도 4천억 이상의 외국인 매도잖아요. 공매도 많이 늘었습니다. 45만 5천 주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4.63% 비중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큰 폭으로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기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겠고, 카카오는 뭐 여기서 기간 조정의 개념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겠고, 현대차 역시 반등을 좀 한 상태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정의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LG화학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시간을 조금 끌 겁니다. 왜냐하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결국은 지수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어느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은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해서 실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친 비관론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은 성장주 맥락과 경기주 맥락군들이 서로서로 순환하면서 짧게 가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도 보면은 좀 오르면은 조정받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측면을 접근을 하시면서 대응을 종목별로는 해나가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미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빠지긴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오늘 1.64% 하락세를 보였지만 아래에 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왔다는 측면, 외국인 매도는 128억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고, 오늘 공매도 2만 1000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보다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4만 7천주 매도를 했습니다. 창구별로 보더라도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셀트리온 이제 반등 국면 하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조정받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오늘은 시장의 영향이 조금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도 오늘 1.8% 하락을 했습니다만 외국인 매도는 98억 정도고요. 공매도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모습이고, 지난 3일날 공매도 재개 이후에 가장 많은 공매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크게 생각만큼 하락한 것은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8만 5천 주 매도를 했잖아요. 창구별로 보더라도 메릴린치 쪽에서만 5만 5천 주가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따라서 헬스케어도 단순하게 그냥 공매도로 밀리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시장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47억 매도에 그치는 모습이죠. 그리고 2% 조금 많이 빠지는데요. 제약이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등락폭이 큰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량은 전일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보이고, 외국인들은 34,000주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 창구별로는 오늘 메릴린치 측에서만 5,600주 정도의 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들도 시장 전체의 영향을 내일은 또 받을지도 모르겠죠. 오늘 안 받았으니까. 그러한 측면이긴 하지만 이미 지금은 안정적으로 바닥권에서의 반등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 결국은 레키로나주 부분에 대한 수출 부분들이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죠. 파키스탄 그리고 그 외 중동 국가나 동남아에 이어서 유럽 쪽이 이제 조만간 유럽의약품청에서 회의가 열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좀 관찰하자, 이런 측면으로 강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단순하게 지수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나마 밑에 좀 꼬리를 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잖아요. 이런 측면을 감안을 했을 때 하루 이틀 더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로 실적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위협적인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여기서는 일시적인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도 항상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분기 그리고 3분기 반도체 사이클과 실적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또 역사적인 고점을 넘긴 다음에 또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시장은 항상 이런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특히 셀트리온 그룹들도 이제는 여기선 더 좀 무덤덤한 자세로 계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